조미수어 통상 조약 14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5월 22일입니다. 조미수어 통상조약은 1881년 5월 22일 조선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2026년 5월 22일은 이 조약이 체결된 지 정확히 144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조미수어 통상조약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알리안 선교사님이라든지 언더드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과 학교를 지어주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날 조미수 통상 감사 예배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86세 되신 주청자 권사님께서 찬송가를 5곡을 피아노로 연주해 주십니다. 이날 그 은혜스러운 순서가 될 것이고, 2부 특강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종열 박사님,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정책보좌관이셨고 스타워즈 입안자시고, 스타워즈를 입안하면서 소련의 붕괴를 촉진하셨던 정책을 입안하셨던 분입니다. 또 한 분은 호도산 박사시고, 이분은 96세시고 살아있는 역사 백과사전이십니다. 우리가 쉽게 만나 뵙기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역사적인 그 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김용삼 대기자, 펜앤마이크에 정말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또 귀한 역사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소개받으면서 대한민국의 144년 전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책적으로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의 큰 감동을 가지게 됩니다. 현대 김용상 기자를 우리가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네이션 빌딩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인 문제가 많은 곳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영토 분쟁, 알사스 로렌 지역과 터키의 다르다네스 해협 두 개를 합한 지정학적 문제만큼 중요한 곳이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라고 이승만 대통령님은 항상 미국 사회에 설득을 하고 하셨는데, 이 당시에도 보니까 황준은이라는 분이 이렇게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쓰면서 중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이 사자 구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도 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144년 전에도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이제 친중이라는 부분들이 공산화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 여기서의 중국은 조선을 걱정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남아, 사실 가장 잔인하고 몽골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잔인하게 노예나 식민지화 시키는 제국으로서의 잔인한 그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조선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유물놀이라든지 공산당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현재 중국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의 중국과는 좀 반대의 입장으로 러시아를 반대하면서 작은 조선을 방어하려고 했던 사랑이 많던 친중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참 그립고 중국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큰 기도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결일이라는 것은 일본과 결합한다, 커넥트한다는 말일 건데, 컴바인일 건데, 흔히 우리가 친일이라는 말을 안 좋게 보니까 지일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일본을 알자, 우리가 일본과 친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런 표현을 우리 김용상 기자님도 쓰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런 좋은 전통이 있는 걸 보고 참 좋고, 사실 또 우리가 이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이 2차 대전 때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심어준 감정이 공산당에게 우리 6.25를 통해서 남로당이나 우리 북한 세력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이게 우리들한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준 나쁜 출발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어떤 반일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소속이 공산당에서 온 전략적인 거기 때문에 친일 반일 감정을 가진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정책적이고 외교적인 실수라고 역시 우리 김용삼 비다님이나 이영훈 이런 일본 종북주의 책을 쓰신 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시에 있는 결이라는 단어도 지어 한 되새겨보고 지일로 성화시키고 또 친일의 어떤 다른 맥락, 결이 다른 어떤 친일 전략으로 결일이라는 단어를 꼭 생각해보면서 현대 일본과의 관계도 맺는데 중요한 전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민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한미 연합을 만들게 된 계기인데 지금은 미국을 연합해야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유명한 정치학자 케네스 M. 월처 박사도 인간과 국가와 전쟁이라는 책에서 글을 썼는데 연합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전쟁을 막을 수가 없고 전쟁의 유일한 최후의 병기는 연합이라 했는데 이 144년에 이 항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리고 조선이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를 잊어먹으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묵식 없는 민족 망하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조선 책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44주년 예배에 많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 부흥에 또 발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걸 적극 추천합니다. 또 이걸 준비하는 교회와 모든 팀들에게 이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강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우리가 왜 기념을 해야 되냐 그런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이렇게 맺음으로 인해서 여기는 거류권 및 보호, 그러니까 미국인이 조선의 개항장에 거주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해법권, 선교사들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서 조선의 법이 아닌 미국 영사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활동 환경이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그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알렌 선교사, 최초의 그 근대식 병원인 광영을 설립하셨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 경신학교 설립 및 오셔가지고 성서를 많이 번역하셨죠. 그 연서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경신학교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을 설립하였고, 결론적으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종교의 자유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인의 조선 체류와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료와 교육을 앞둔 선교사들의 입국을 가능케 한 문이 되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세운 초기 근대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그 법적 아래에서 정당하게 조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약을, 최초의 근대식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미수호 통상조약 144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들어오십시오. 사랑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144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144주년 기념 감사 예배 화이팅!